자, 23강 도계실관 자월의 을목입니다. 자, 해월, 자월, 죽월, 겨울의 을목은 반드시 병화가 필수고, 그리고 해자월에 물이 넘치면은 수가 다 하면은 이제 무토로서 제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을목이 부목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병화를 잘 쓸 수가 있겠죠. 자월에는 절기적으로 대설과 동지가 있습니다. 동지가 12월 22일 전후에서 들어오는데요. 동지 이후에 태어난 사주가 이제 화를 보면은 화를 더 잘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지 날부터 이제 그동안 밤이 길어지다가 동지 날 최고로 밤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이 조금씩 길어지죠. 그래서 일양이 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양기가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동지 이후에 화의 영향이 강해진다. 그래서 이 4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동지가 지나고 태어나는 게 조금 더 화를 쓰기가 낫다 이 말입니다. 동짓날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자, 하지가 있고 동지가 있고요. 그리고 춘분이 있고 주분이 있습니다. 동지, 하지, 춘분, 주분. 추분과 춘분은 밤낮의 길이가 똑같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지 때 가장 덥고요. 그 다음에 동지 때 가장 추운데 도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양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음기가 되겠죠. 음기가 되겠죠. 음기, 이거는 양기. 하지 때 가장 이렇게 양의 기운이, 뜨거운 기운이 가장 넘치죠. 그러면서 하지 이후로 조금씩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늘어나는 형국이죠. 그리고 이제 주분과 주분에는 이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똑같죠. 양과 음의 기운이 똑같으니까 밤낮의 길이가 똑같고, 동지 때 보면은 이 한기가 계속 늘어나다가 동지가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양기가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축월, 그다음에 인월, 이렇게 며울이 되게 되면 춘분쯤에서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진월, 사월 이런 식으로 계속 양기가 늘어나다가 하지 때 가장 강하고, 하지가 지나면서 다시 음기가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죠. 그러면서 춘분 때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고 음양의 길이가 균형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자월부터는 양기가 늘어나니까, 그죠? 육양 때하고 일양이 다르죠.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이거, 그죠? 태극기입니다. 태극 문양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에서는 자월에 음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화를 용신 써야 되는데, 수가 지금 충분하죠. 물이 넘치죠.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해자축을 다 보고 있고 유금이 금생수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 병입니다. 때문에 무토로서 일단은 제방을 하고, 그 다음에 정화로서 조후를 하면 좋겠죠. 을목이 정화를 보는 것은 뭐 우리가 화소초원이다 해가지고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그런 쪽이고, 뭐 병화가 없으니까 이제 정화를 쓰는 거고요. 물이 많을 때 이 무토를 쓰는 것은 을목에게는 되게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 을목과 무토의 사이는 선화명병이다 해서 좋은 도자기에 꽃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아 해서 좋게 봅니다. 을일주가 한절에 해자축 북방에 있고, 그리고 유축 금국이 생수해서 약한 을목이 부목이니 나무가 뜬다는 이야기죠.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 용신이다. 정화는 뿌리가 부족하여 조후의 능력이 없다. 그래서 병 그리고 수룬에
용신을 이게 조우의 능력이 없다고 이제 뭐 말하고 있는데, 그럼 무톤들 어디 제방하는 능력이 있겠어요? 예, 이 축토가 있지만은 축은 무토의 견고한 뿌리가 돼주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렇게 목이 또 토를 극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화토는 공동 운명체예요. 다시 말해서 물을 막아줘야 화가 살고, 또 화가 있어야 을목이 사는 또 화생토가 되는 쪽이니까, 토 죽으면 화 죽고 화 죽으면 토 죽고, 공동 운명체다. 그래서 수룬에 용신을 도와서 득배하며, 병술은 좋죠. 그죠? 가장 좋은 운이네요. 이때 득배 배우자를 얻었고 또 자식을 놓았다. 네, 자식을 놓았다. 을유, 그 다음에 갑신운에 용신이 설기되어서 상업을 하는 중에 실패가 많았고, 당연히 금운이 오게 되면 신자진 사유축 금생수 좋을 거 없죠. 실패가 많았으며, 개운 임자년에 난리 났네요. 용신을 합거해서 상처하였다. 개운에 그리고 임자년에 대운에서 이렇게 인성이 거듭 들어왔죠. 인성이. 그래서 수가 병인데, 이렇게 대세운에서 병이 들어오는 바람에 합거 순거돼 가지고 임수가 죽고 물난리 났으니까 수다 토 유실되어서 화 죽으면 토 죽는다. 토는 누구다? 이렇게 쳐다. 그리고 남방운에 노년의 자손덕으로 평안할 것이다. 화운에는 좀 낫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인성이 병, 수가 병인 중에서 취죄격, 그래서 이 재성으로서 재파인 하는 자, 다음 사주 자울의 을목인데요. 을목 입장에서는 병화가 있고 또 간목, 개수가 다 있네요. 역시 을목의 진신은 병화죠. 신약하게 되면 간목이 등락하고 하는 것이 좋고, 을목이 또 좀 고초 메마르게 되면 개수만큼 좋은 게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사주처럼 간목, 그리고 병화, 개수가 아주 좀 조화롭게 서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유력하죠. 그래서 병화에 염량여화, 겨울꽃을 피울 수 있고, 또 간목에 등락역합해서 바람과 추위를 막을 수 있고, 또 을목에 이렇게 녹야조로해서 물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는 이제 사주가 이제 신강한 사주인데요. 교재에서는 이제 신왕 용살, 금을 용신으로 봤네요. 그리고 재성을 희신으로 봤는데, 그래서 토생금하는 미토를 희신으로 보고, 그리고 금을 용신으로 봐서 관을 쓰는 걸로 봤습니다. 관인 상생이 되어 있어서 뭐 직장 생활은 잘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본 거죠. 겨울이지만은 병화가 미시에, 그리고 이제 생지에 있어서 조운은 어느 정도 갖췄다고 봐요. 그래서 급여한 조운은 아니다고 보아지는데요. 또 이런 그 을목 입장에서는 뭐니 해도 지금 이제 비록 조우가 어느 정도 됐다 손 치더라도 을목의 진신, 병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화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사주가 판약에 달라지죠. 그리고 병화가 개수하고도 서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관여하지 않는다. 이 개수가 만약에 이제 간목하고 사이가 바뀌었더라면, 자리가 바뀌었더라 그러면 사주가 훨씬 더 떨어지겠죠, 격이. 또한 병화가 꺼지지 않도록 간목이 생주해주고 있고, 또 지지에 이렇게 생지까지 있으니까 월지에 있는 자수도 금과 목이 서로 다투지 않으면서 금생수, 수생목을 해서 결국에는 이 자수의 기운이 병화를 헤아려 하는 의도가 없이 목으로 전해졌고, 목은 다시 목생화 해서 을목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오행이 다 구족되어서 잘 흐르는 사주죠.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병화를 용신으로 쓰는 게 타당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용신이 좀 헷갈릴 때는 첫 번째 뭐니 해도 조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조후를. 두 번째는 이제 병약을 보는 게 나쁘지 않죠. 세 번째는 이제 격국이라든가 또는
이제 부억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투출된 글자를 우선적으로 지용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력자 용신, 힘이 있는 글자로 또 용신을 취해야 되겠죠. 또 뿐만 아니고 지신이 가급적이면은 용신이 되면 좋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후적 병화와 그리고 격국적 이렇게 유금이 용신으로 나눠질 때는 조후를 우선하고 진신은 부기를 결정하는 참다운 글자인데 을목 입장에서는 병화를 사시사철 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주에서도 아주 조열한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월과 그리고 일지에 자와 유를 가지고 있고 개수가 떴기 때문에 이 병화가 이 사주에서 부기를 결정하는 글자다. 그리고 사주의 권형, 균형, 권형을 결정하는 글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계쌤도 뭐 동의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운에서 좀 시기를 보신 것 같아요. 을일주가 동지 후에 태어나서 병갑이 투출하니 한목이 봉온 온기를 만나서 자하에 유금으로 용시된다. 그래서 조운은 필요 없고 오케이 됐으니까 유금으로서 관인상생해서 금을 쓸 수 있다고 본 거죠. 미토가 희신이니까 이제 금을 돕고 있고 병화는 조후적으로 약신이 된다. 역시 병화를 좋게 쓴다는 이야기죠. 병화가 있기 때문에 유금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하니까. 정축 무인운에는 화토 금으로 도와서 길하고 이때는 조후적으로도 병화를 사가니까 좋죠. 이런 운에는 그래서 뭐 병화가 용신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고요. 기운에 은행기로 출신했고 역시 기도 나쁘지 않죠. 묘운의 시국 변동으로서 신고가 많았고 그때 고생했는데 용신 유금을 충했다. 묘운의 용신을 충해서 신고가 이제 많았다. 역시 금을 충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묘유충을 해서 용신이 충을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달리 보게 되면 묘유충에서 충출된 유중에 있는 신금이 용신을 병신합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묘유충보다는 병신합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은 용신을 병화로 보는 것도 무난하다. 경진신사에 약한 금을 도와서 연속해서 성질했다. 이 경진운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 좀 치더라도 이 신사도요. 신사도 이렇게 금을 도왔다. 신금이 떠서 그거보다는 이제 신금이 병신 이렇게 이제 합을 하잖아요. 병신 합을 하는데 이게 신사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병화가 녹지를 만났는데 신금의 입장에서는 사지죠. 그래서 신금이 사지로 와가지고 힘을 못 쓰는 가운데에 병신합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합동이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합을 해서 병화를 동했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무난하고 이문에는 역시 온수 생목한이 행장이 되었고 오운도 무험결하며 그리고 개미운도 좋았다. 이 뒤에는 좋았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교재에서 굳이 뭐 용신을 살로 잡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격국이나 부억으로 보면은 그러한데 역시 진신적으로 본다면은 이 사주에서는 을목에게 병화만큼 효용 있는 글자가 없겠다. 제가 볼 때는 병화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